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하지만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날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그날, 저는 딸아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발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평소 주말이면 늦잠을 자는 아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난 것은 오랜만이었죠. 부엌으로 나가보니 딸은 벌써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동창회 단체 채팅방이 열려 있었고 친구들과 주고받는 메시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빠, 오늘 고등학교 동창회 있는 거 알지? 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딸은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으니까요. 졸업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딸은 매일 들떠 있었습니다. 옷은 뭐 입을까 고민 중이야. 너무 격식을 차린 것 같아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너무 편한 옷을 입자니 성의 없어 보일 것 같고 딸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옷을 꺼내 몸에 대보고 다시 넣고 또 다른 옷을 꺼내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결국 딸은 단정하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고 화장을 고치고 다시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모습에서 저는 딸이 얼마나 이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나 어때? 딸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정말 예쁘네. 제가 대답하자 딸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친구들도 나를 이렇게 봐줄까? 라는 물음표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다녀와. 넌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현관문을 나서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괜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기대에 부푼 딸에게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잘 다녀와. 제가 손을 흔들자 딸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시간 후 제 눈으로 보게 될 장면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집을 나선 후 저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자니 괜한 걱정으로 들릴 것 같아 말을 아꼈지만 계속해서 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아내가 제 표정을 읽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딸애가 잘 지내고 있을까 싶어서. 제가 대답하자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간 건데 무슨 걱정이에요. 즐겁게 잘 놀다 올 거예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오후 3시쯤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어. 걱정 마. 짧은 문자였지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제 걱정이 기우였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를 받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다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 같은 것이었죠.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딸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동창회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5시쯤 끝난다고 했으니 이동 시간을 생각하면 곧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는 척하면서도 계속 현관 쪽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집 안에는 평온한 저녁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6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다녀왔어? 라고 말하려던 제 입이 멈췄습니다. 딸의 얼굴을 본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눈이 붓고 빨갰습니다. 분명히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딸은 말없이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아내도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야? 왜 울었어?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도 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딸은 제 품에 안기며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딸을 소파에 앉히고 아내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딸은 차를 마시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고 가끔씩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딸의 양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딸을 이렇게 아프게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왜 이렇게 초라한 걸까?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았어. 좋은 직장 다니고 멋진 차 타고 예쁜 옷 입고. 딸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다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동창회라는 자리가 때로는 서로의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잔인한 비교의 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외적인 성공이 곧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딸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가워했어.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며 인사를 나눴지.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 누구는 대기업에 다닌다. 누구는 결혼 준비 중이다.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나는 할 말이 없더라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은 현재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동창회라는 자리에서 그 평범함이 부끄러움으로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물었어. 너는 어디 다녀? 그래서 내가 회사 이름을 말했더니 다들 어색하게 웃더라고. 아, 거기도 괜찮지 뭐. 그 말투에서 느껴졌어. 동정하는 거, 아니면 무시하는 거. 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질까? 나도 열심히 사는데, 나도 매일 최선을 다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느낀 그 수치심, 그 좌절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세상은 때로 너무 잔인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직함과 연봉
외적인 화려함으로만 판단하니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딸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한 친구가 한 말이었어. 딸이 잠시 말을 멈추고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어. 그 돈 받고 거길 다니냐고, 바보 아니냐고. 나는 내가 진작 이직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친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딸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제 감정이 아니라 딸의 마음이었으니까요. 나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억지로 웃었지. 나는 지금 회사가 좋아서 라고 말하려다가 말았어. 그 말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거든. 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대화에 끼지도 못했어. 다들 자기 자랑하기 바빴고 나는 그냥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 아내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얘야, 그 친구들이 잘못한 거야.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도 알아. 세상이 그런 거잖아. 결과로 말하는 세상이잖아. 과정이 어땠든 얼마나 열심히 했든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만 중요한 거지. 딸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분노나 슬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체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딸이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실 때 한 친구가 명품 가방을 자랑했어. 얼마짜리인지까지 말하더라고. 그리고 다른 친구는 약혼 반지를 보여주면서 남자친구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설명했어. 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나만 뒤처진 것 같았어. 저는 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행복은 명품 가방이나 대기업 명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순간 딸에게 그런 말들이 공허하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상처받은 아이에게 부모의 위로가 얼마나 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곁에 있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딸은 방으로 들어가고 저와 아내는 거실에 남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딸애를 너무 평범하게 키운 걸까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어야 했나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잘못도 아니고. 하지만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해줬어야 했나? 더 좋은 교육을 시켰어야 했나?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줬어야 했나?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남편인 저는 작은 회사에서 정년까지 다니고 퇴직했고 아내는 평생 주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딸에게 부자의 삶을 물려줄 수는 없었지만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르쳤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딸애가 방에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저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흐느끼는 소리. 부모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소리였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딸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 딸처럼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오늘 딸에게 상처를 준 친구들처럼 자신의 성공에 도취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참 복잡하고 때로는 냉정합니다. 여보, 내일 딸애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딸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제가 대답했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딸의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저도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딸이 다시 미소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딸이 자신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 부모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딸이 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볼 것이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딸이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 김치찌개, 그리고 갓 지은 따뜻한 밥. 딸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메뉴들이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8시쯤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어젯밤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아빠가 해줬어? 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많이 먹어.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아, 아빠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들어줄래?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대학 동창회에 갔는데 친구들은 다들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 누구는 의사, 누구는 변호사, 누구는 대기업 임원. 그때 아빠는 작은 회사 평사원이었지. 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아빠 기분이 어땠어? 처음엔 너처럼 초라하고 부끄러웠어.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봤지. 내가 정말 불행한가? 내 삶이 정말 가치 없는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게 아니더라고. 아빠는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건강하게 살고 있었잖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결국 돈이고 명예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아빠는 4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진짜 행복은 남과 비교해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 내 안에서 찾는 거야.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야. 제 말에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너를 보면 아빠는 자랑스러워. 내가 대기업에 다니든 작은 회사에 다니든 상관없어. 너는 매일 정시에 출근해서 성실하게 일하잖아. 후배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이 너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든 아빠와 엄마 눈에 넌 최고야.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해. 딸이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아빠.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딸이 이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딸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출근할 때도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았고 퇴근 후에도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거실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딸이 말을 꺼냈습니다. 동창회에서 내가 왜 그렇게 상처받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어. 그리고 깨달은 게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야. 저는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고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 우리 회사는 작지만 우리가 만드는 제품으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그리고 나는 후배들한테 좋은 선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걸 부끄러워했을까? 딸의 목소리에는 자책보다는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저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 아빠는 정말 기쁘구나. 다음 날 딸은 예전처럼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고 출근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딸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로 살아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감동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주말에 딸은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 중 한 명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유일하게 딸을 따뜻하게 대해준 친구였습니다. 둘이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공허하다고요.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 자기는 대기업에 다니지만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고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하대. 그리고 명품 가방 자랑하던 친구도 사실은 빚을 내서 산 거래. 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 모두가 각자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사는 거지. 그날 밤 딸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 동창회에서 받은 상처도 이제는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무시한 사람들한테 화내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울게. 딸의 눈빛은 맑았고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제 딸이 어느새 이렇게 성숙해졌구나 싶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딸은 이제 예전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표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 요즘 진짜 행복해. 저와 아내는 깜짝 놀라 딸을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깨달았어.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걸. 매일 아침 아빠가 만들어주는 커피, 엄마가 챙겨주는 도시락,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켜져 있는 불빛. 이런 작은 것들이 내 행복이었어.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달라졌어.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라 내일에 집중을 못했는데 이제는 내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으려고 노력해. 그랬더니 일도 더 재미있어지고
후배들도 나를 더 따르는 것 같아.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문득 몇 달 전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온 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픔이 딸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딸이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또 있어.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됐어. 동창회에서 나를 무시한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어. 대신 그날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 친구랑 자주 만나.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어.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동창회에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어?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응,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예전처럼 남들 눈치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나로서 당당하게 갈 거야. 인정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반가운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멋지게 컸죠?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잖아요. 그것도 스스로. 우리 부부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딸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하면서요. 그 모습이 부모인 저에게는 그 어떤 성공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공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딸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이제는 딸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그런 외적인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리 딸처럼 누군가와의 비교 속에서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든 작은 회사에 다니든 주부로 살든 어떤 일을 하든 당신이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하세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상처받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어주는 것, 믿어주는 것,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모든 아픔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의미 있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